자, 내돈내산 제네시스가 추천하는 인생도서입니다. 뭐 감히 인생도서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보고 아 정말 좋았다, 도움 많이 됐다, 그런 책들을 그냥 뭐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별도 광고, 홍보 이런 거 없고요. 물론 다만 이제 밑에 링크에 뭐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 한 6% 받는 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관련된 책하고 제가 책을 볼 때 항상 밤에 같이 켜놓고 하는 스탠드 괜찮아요. 저는 그 불빛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이북 리더기는 없이 만 원대 스탠드 하나로 그냥 나는 끝낸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는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여기 지금 보면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뭐 이제 디자인은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예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블랙 표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를 소개하기 앞서서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이 책에 대한 요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일본판 부의 추월차선이에요. 일본판 부의 추월차선. 여러분 그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보셨어요? 부의 추월차선 언스크립티드 그 두꺼운 거 두 개 다 봤는데 두 가지였어요. 저는 느낌이. 첫 번째는 와 대단하다. 두 번째 그래서 so what 그랬어요. 그거 어쩌라고? 내가 갑자기 여기서 뭐 코딩을 배울 거야? 뭐 소프트웨어 뭐 할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해서 사업체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건데, 그 책의 양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투머치였다. 두껍기만 하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책은 일단 얇잖아요, 그죠? 얇고 좀 일본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좀 실용적이에요. 그냥 곧바로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본판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 누구냐? 저도 뭐 실물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더 유명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배경 설명을 하자면 마케팅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경영대 MBA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공부를 하고, 당시 일본에서 이제 일렉트로룩스라고 있어요. 일렉트로룩스 아세요? 우리가 3대 가전회사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빠지고요. GE하고 일렉트로닉스하고 LG전자예요. 근데 지금 LG전자 거의 이제 탑 1으로 됐을 거예요.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폰이 가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였나? 그때쯤이었으니까 일렉트로닉스면 얼마나 큰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일본 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일렉트로닉스가. 그래서 사업을 철수하고 야 우리는 일본 뜬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외국 MBA까지 다 하고 왔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내가 6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사에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팔아 제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왜냐면 자기 생사에 걸리는 일이니까 마케팅의 대가가 됐고 그 회사를 일렉트로닉스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래서 처음에 팔렸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지. 이게 정말 전설적인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이 책 있잖아요. 이게 한때 중고가가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1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마 책 소개가 그렇게 나올 거야. 이게 핑크색 책이었거든요, 옛날에. 어쨌든 메인이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마케팅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유일한 자기계발서를 이게 딱 하나 낸 거예요. 여기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서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서는 8가지 방법. 8가지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책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또 어떻게 또 냉정하게 그렇게 합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컴퓨터가 좀 늦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1습관, 2습관, 3습관, 4습관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첫 번째요.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내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말 생각을 완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뭐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그걸 보완하고 잘하는 거는 더 잘하고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뜬금없는 얘기예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야.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빨리 이거를 보완을 하라는데, 미안하지만 못하는 거 보완이 잘 안 돼요. 저도 못하는 거 되게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완전 손이 똥손이에요. 간단한 형광등이나 전구는 가는데 막 못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그래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인테리어 목공일을 배우고 못질 같은 거 잘하고 페인트 잘하고 이걸 배워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그리고 난 그게 하는 게 너무 싫어. 차라리 그 돈으로 빨리 전문가를 사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내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7평짜리 아파트를 저희 와이프랑 제가 둘이 셀프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때 제가 페인트 칠을 하고 느낀 게 있는데, 다시는 내가 페인트 칠 안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해 그거.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빨리 찾아서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꼭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책에 의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단계.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이걸 일단 안 해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확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단이 중요한데,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확보된 시간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제발 잘하는 일을 하세요. 잘하는 일이란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시간 그리고 돈을 내가 세이브 해줄 수 있어요. 해줘야 돼. 시간을 세이브 해주거나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좀 잘하는데, 내가 디자인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하나 해주면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맞는데 나는 10,000원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썸네일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50,000원을 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50,000원을 버는데 내가 10,000원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고용을 할 거야. 그걸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좋아해. 근데 내가 잘하진 못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 책에 보니까 뭐 가슴이 뛰는 일을 하세요. 뭐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거. 미안한데. 나는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이걸 10,000원에 판 거야, 썸네일을. 근데 미안한데 퀄리티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사죠. 계속 나는 좋아하는 일이고 가슴 찌는 일이라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상품성은 없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그게 3개월, 6개월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좌절하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거다. 그럼 그림 그려서 돈을 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다. 그럼 그때 노래 하세요. 뭐 코인 노래방을 가시든지, 아니면 코인 노래방을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다 설치를 해. 아니면은 레슨을 받아요. 거액의 돈을 주고 선생님 불러서. 물론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들을 생각해 보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못한 것도 빨리 보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수능 시험에서 항상 모든 과목이 다 평균 이상을 나와야 되는 거거든. 올수 올가 나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때는 아빠 나 전부 다 잘함이야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뛰어나게 뭔가 하나를 딱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습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신한테 최면을 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긍정확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신 사람들은 이 모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명함을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 매출 100억의 회사 대표 CEO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냥 미리 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주얼 보드라고 하죠. 눈에 가시화시켜서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자세로 영업한다. 너무 이렇게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신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걸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돈을 몹시 사랑한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 개인적으로는 조선시대 성리학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조선 때
성종 때였나? 성종이었나? 어쨌든 그 어우동 사건 아시죠? 어우동, 어우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되게 퇴폐적이고, 뭐 야하고, 뭐 빨간 비디오 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분이 굉장히 아주 유수한 양반집 딸이에요. 양반집 딸.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자기가 쪽팔리니까 이제 그 여자 쪽에 어우동한테 박씨 가문인데 그거를 떠넘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록에 나와요. 조선 왕조 실록에 나와. 봤는데 실록에 있는 거는 사실만 적는 거잖아요. 봤는데 남자가 잘못한 게 맞아. 어우동은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첩으로 이제 그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해라 그랬는데 남자가 그 왕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해야지 다시 재혼도 하는데 이혼도 안 한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어우동 그분이 자유연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종이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형을 빨리 내려버려요. 좀 약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녀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약간 시범 케이스로 잡은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특히 요즘에 어떤 여권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요 조선시대를 따지세요 제발. 공부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꼬였어. 그러면서 너무 이제 성리학이 유교가 판을 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서 감히 이게 천한 것들이나 하는 동계산을 하냐 하는데 뒤로는 자기가 다 빼잖아. 저 너무 싫어요. 아니 돈을 좋아하는 거 뻔히 뻔하면 거기에 막해서 좋다고 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뒤에서 호박씩 하는지 모르겠어. 자, 7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워라.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너무 경솔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너무 우유부단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들어서 마지막 부분도 되게 좀 감명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공학이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와 경제를 이루고 디지털 노마드 하고 있고 당신들이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뭐 글 하나 써서 어떻게 막 하고 근데 되게 막 우리 편에서 보면은 부러운데 한편으로는 약간 짜증도 나고 약간 그러잖아. MJ 드마코 책은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책에는 마지막에 딱 이게 있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좋은 것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잃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면을 잘 봐라. 니체가 그랬습니까? 그 괴물을 잡으려면 나도 그런 괴물이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라. 성공 그거 하나만 너무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문가가 쓴 유일한 자기계발서라는 희소성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2주인가 보름 만인가 그냥 후딱 썼대요. 휴가 중에. 근데 어떻게 후딱 써서 글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오디오북으로 저는 처음에 먼저 들었고요. 오디오북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2번인가 3번 듣고, 이게 종이책도 샀죠. 그래서 내돈내산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쪽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저자니까 다른 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역대급 신선한 충격이다. 진짜 미친 인생책을 찾았다. 간다 마선놀이 책 중에 최고다. 그래서 우리 연애원 위드방에도 요걸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실제 좀 열심히 따라하신 분이 계셨어요. 밤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걸 막 다 쓰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해보십시오. 한치의 의심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아시겠죠? 다른 책에도 있는 또 일맥상통한 그런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추천도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